나는 그날 밤 언니의 목을 쥐고 흔들었다. 피가 그녀의 입가에서 흘러내리는 걸 보며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가족이 나를 버린 대가로 나는 그들의 완벽한 딸을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언니의 눈동자에 스치던 공포와 배신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그게 시작이었다. 복수의 시작.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테지만 나는 모든 걸 알았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이 결말로 이어진 걸.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 그 화려한 불빛 아래서 내 인생은 시작되었다. 아니, 시작된 게 아니라 파괴된 거였다. 나는 박지은, 29살의 평범한 이름처럼 내 삶도 처음엔 평범했다. 하지만 그 언니가 나타난 순간부터 모든 게 뒤집혔다. 입양된 언니, 김하린. 그녀는 가족의 빛이었고 나는 그늘. 부모님은 그녀를 천사의 선물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냥 기존의 짐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항상 그림자였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엄마는 사회복지사, 겉으로는 완벽한 중산층 가정. 하지만 집 안은 전쟁터였다. 내가 5살 때 하린 언니가 들어왔다. 고아원에서 온 7살짜리 여자아이, 그녀의 큰 눈망울과 수줍은 미소가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은아, 이제 내 동생이 생겼어. 잘 돌봐줘.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처음엔 재미있었다. 언니와 함께 인형놀이를 하고 학교에 같이 가는 게 하지만 곧 차이가 드러났다. 부모님은 하린에게만 새 옷을 사주고 그녀의 성적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내가 상을 받으면 하린이가 더 잘할 텐데 라고 한숨 쉬는 아버지. 엄마는 나에게 내가 언니니까 양보해 라고만 했다. 양보. 그게 가족인가? 중학교 시절 그 차이는 절정에 달했다. 하린은 학교 미인대회에서 1등을 했고 부모님은 파티를 열었다. 나는 같은 날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은상을 땄지만 하린이가 부러워할 텐데 라는 말만 들었다. 친구들은 나를 하린의 여동생으로 불렀다. 내 존재는 그녀의 배경일 뿐이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나는 도망치려 했다. 연극과에 진학해 무대 위에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 압박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린은 명문대 법학과에 가서 곧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 부모님은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며 집을 새로 꾸몄다. 내 작은 연극 무대? 그런 취미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라는 말뿐.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다. 내 남자친구, 민준. 우리는 3살 연애 끝에 결혼을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하린이 나타났다. 그녀의 두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그 관계. 민준이 갑자기 나를 떠났다. 하린이가 더 이해해준대.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이해. 그게 배신의 변명인가?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논리적이고 치밀한 계획.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며 그들의 가식을 벗겨낼 거였다. 하린의 입양 서류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숨긴 과거까지. 나는 모든 걸 알게 될 테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날 밤 나는 하린의 아파트로 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 로펌의 스타 변호사였다. 문을 열자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지은아,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나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는 와인 한 병. 언니, 이야기 좀 할래? 우리 가족에 대해? 우리는 소파에 앉아 마셨다. 하린은 여전히 완벽했다. 긴 머리, 세련된 옷차림.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약점을 봤다. 언니, 왜 나한테만 그렇게 했어? 민준까지. 그녀는 웃었다. 그건
운명이잖아. 미안해, 지은아. 운명.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나 알아. 부모님 입양 서류, 조작된 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는 거야? 나는 속삭였다. 언니는 고아가 아니야? 부모님이 돈으로 사온 거지? 그 비밀, 내가 풀었어. 그 순간,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계속했다. 아버지의 불륜, 엄마의 우울증. 모든 게 언니 때문에 덮인 거야. 이제 내 차례야. 그녀가 일어나려 했지만 나는 이미 준비했다. 주머니 속 약물. 그녀의 와인에 타 넣은 강력한 진정제. 그녀가 무너지며 나는 그녀의 목을 쥐었다. 이게 복수야. 언니오 피가 흘렀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미안. 해였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제 가족에게 갈 차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할인의 피가 내 손톱 밑에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 서울의 야경이 스치듯 지나갔다. 강남의 네온 사인, 그 화려함이 내 분노를 비추는 듯 했다. 집에 도착하자 문이 열려 있었다. 늦은 밤인데?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에 부모님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은아. 할인이가. 왜?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웃었다. 알았어요. 어떻게? 엄마가 울먹였다. 경찰에서. 연락 왔어. 내 차량 번호가 CCTV에 찍혔대. 젠장. 나는 너무 서둘렀다.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좋아요. 이제 이야기할게요. 모든 걸. 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의 눈을 똑바로 봤다. 할인 언니는 당신들의 딸이 아니에요? 입양 서류, 위조예요. 아버지, 당신이 회사 돈으로 고아원에 뇌물을 준 거, 내가 증거 찾았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그건 엄마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그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야. 우리는 할인이를 사랑했어. 너도 알잖아. 사랑.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사랑. 나한테는 뭐였어요? 항상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할인이가 상 받으면 축하 파티, 내가 받으면 군이 좋았네. 민준까지 빼앗겼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는 할인이가 먼저 고백했어. 우리는 모른 척했지만 그 고백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가족 전체가 공모한 거였다. 당신들 나를 버렸어요. 이제 할인이 잃은 기분 어때요? 엄마가 무릎 꿇었다. 지은아, 용서해. 우리는 내가 질투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질투. 그 단어에 나는 일어났다. 이건 질투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당신들이 내 삶을 망친 데가 유나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경찰 올 때까지 즐기세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 없이 걸었다. 머릿속에 계획이 스치고 있었다. 복수는 체계적일 거야. 먼저 증거를 모아. 할인의 죽음은 시작. 이제 가족의 명예를 무너뜨릴 차례. 다음 날 나는 옛 친구를 만났다. 연극 동아리 시절 알던, 지금은 기자인 수연.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지은아, 무슨 일 생겼어? 얼굴이.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USB를 내밀었다. 이거 봐, 가족 비밀. 로펌 스캔들부터 아버지 뇌물까지. 수연의 눈이 빛났다.
이게 진짜 대박 스토리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 나한테 돌아올 수 있어. 그녀가 웃었다. 걱정 마. 난 정의로운 기자야. 그 말에 나는 씁쓸했다. 정의. 나도 그걸 추구하는 거였다. 며칠 후 기사가 터졌다. 대형 로펌 변호사 김아린 사망, 가족 내 갈등 의혹, 그리고 이어서 대기업 임원 박모 씨 뇌물 스캔들. 집은 난리가 났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 재발.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내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비를 보며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 미안해. 그게 진심이었을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민준으로부터. 지은아,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약속 장소로 갔다. 한강공원. 그곳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민준의 얼굴은 수척했다. 할인이, 내가... 왜? 나는 웃었다. 왜? 내가 알잖아. 내가 그녀를 선택한 순간부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은아. 할인이가 임신했었어. 우리 아이.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임신. 내가 모르는 동안? 거짓말.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증명할게. 병원 기록. 그는 휴대폰을 보여줬다. 할인의 초음파 사진. 내 복수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거였다. 나는 도망쳤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눈물이 흘렀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 실수였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복수는 더 깊어질 테야. 민준도, 가족도 모두 지불하게 할 거야. 민준의 고백 후 내 세계는 더 어두워졌다. 아니, 어두운 게 아니라 날카로워졌다. 모든 게 칼날처럼 예리하게 느껴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할인의 사진을 꺼냈다. 그녀의 미소가 나를 비웃는 듯했다. 언니, 내가 임신했다고? 왜 말 안 했어? 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분노가 피어올랐다. 이 모든 게 그녀의 함정이었을까?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할인의 노트북을 훔쳐 비밀번호를 풀었다. 그녀의 일기. 페이지마다 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지은이가 날 원망해. 하지만 난 얘 사랑받고 싶었을 뿐. 사랑. 그게 변명인가? 더 깊이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다. 할인은 부모님의 비밀을 알았고 그걸 이용해 나를 밀어냈다. 지은이를 약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내가 안전해. 그 일기에 민준과의 관계도 적혀 있었다. 민준 오빠, 지은이보다 나를 선택할 거야. 그게 증명될 테니까. 계획적이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나는 울었다. 아니, 소리쳤다. 이 복수가 정당화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타겟은 민준.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그의 사무실, IT 회사. 민준아, 할인의 일기 봤어. 내가 공모자였어. 그는 창백해졌다. 아니, 난 몰랐어. 그녀가 나한테만 말한 거야. 거짓말. 나는 녹음기를 켰다. 증거. 여기 있어? 내 문자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너도 알잖아. 할인처럼 내 삶을 빼앗을 거야. 나는 그의 회사를 해킹할 계획을 세웠다. 옛 연극 친구 중 해커가 있었다. 돈만 주면 돼. 며칠 후 민준의 회사는 데이터 유출로 파국을 맞았다.
주식 폭락, 고객 이탈.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내가 한 거지? 왜?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내 사랑을 배신한 대가. 그는 무릎 꿇었다. 우리 아이를 생각해. 할인의 아이.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무고한 생명.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지킬 수 있었으면 나는 문을 닫았다. 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가족 쪽도 무너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살 시도를 했고 엄마는 정신병원에 갔다. 나는 병문안 갔다. 엄마의 침대 옆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지은아. 미안해. 우리는 내가 할인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강함. 그게 핑계인가? 엄마, 이제 알았어요. 당신들의 사랑이 독이었단 걸.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할인은 내 언니야. 혈육은 아니지만 나는 손을 뿌리쳤다. 혈육. 당신들이 만든 가짜 혈육. 병원을 나서며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공개 고백. TV 인터뷰.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야. 수연 기자에게 연락했다. 이번엔 나 직접 나설게. 그녀가 놀랐다. 위험해. 법적 문제.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인터뷰 날 스튜디오 조명이 나를 비췄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울지 않고 말했다. 제 가족은 저를 버렸습니다. 입양된 언니를 위해 제 모든 걸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복수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충격.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박지은의 고백. 그 후 나는 유명인사가 됐다. 아니, 악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펠레터와 협박이 섞여왔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익명의. 너의 진실을 안다. 만나자. 누굴까? 할인의 비밀을 아는 자? 만남 장소는 오래된 찻집. 그곳에 앉아있던 건 고아원 원장. 박지은 씨, 할인의 출생 비밀을 알려줄게. 그녀의 말에 나는 긴장했다. 뭐예요? 원장은 사진을 내밀었다. 할인은 내 이복언이야. 아버지의 사생아. 그 충격에 나는 숨이 막혔다. 이복언니. 모든 게 뒤집혔다. 복수가 가족을 향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칼이었나? 원장의 고백 후 내 머릿속은 혼란의 소용돌이었다. 이복언니. 아버지가 할인의 어머니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 입양은 가짜, 모든 게 속임수였다. 나는 집으로 달려갔다. 아니, 아버지의 사무실. 그는 이미 해고된 몸으로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진실 말해요. 할인이, 내 이복언니.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아. 어떻게 알았어? 나는 소리쳤다. 원장에서. 당신, 왜 숨겼어요? 왜 나한테만 모든 걸 빼앗겼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내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야. 내 엄마는 할인의 존재를 알았지만 용서했어? 대신 할인을 입양으로 데려와서 가족으로 만들었지? 하지만 내가 태어나면서 균형이 깨졌어. 균형. 그게 가족인가? 아버지, 당신들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할인을 사랑하기 위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할인도 고통받았어. 그녀 어머니는 자살했으니까 동정. 그 말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그래서 내 고통은 뭐예요?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이제 엄마를 만나야 했다. 정신병원 복도, 그녀의 방은 차가웠다. 엄마, 알아요. 할인의 진실, 그녀의 눈이 띄었다. 지은아. 그건 과거야. 용서해, 용서. 엄마,
당신이 할인을 선택한 순간 나를 죽였어요. 그녀가 손을 뻗었다. 아니,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할인이 더 약했으니까 약함. 그 단어가 내 안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이제 당신들도 약해질 차례예요. 병원을 나오니 민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뉴스 봤어. 내 고백. 미안해, 미안. 늦었다. 민준아, 할인의 아이. 내가 키울 거지. 그는 침묵했다. 아니. 유산했어. 내 복수 때문에. 유산.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무고한 생명, 또 하나의 희생. 나는 울었다. 길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이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단계는 공개 재판. 할인의 죽음에 대한 수사. 나는 자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변호인을 고용했다. 할인의 로펌 동료, 아이러니컬하게도. 왜 나를, 그가 물었다. 당신이 할인의 비밀을 알 테니까. 증언해. 재판날, 법정은 10,000원이었다. 기자들, 가족, 민준.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박지은, 혐의를 인정하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하지만 이는 복수입니다. 가족의 배신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아버지의 뇌물, 엄마의 증언 거부, 그리고 원장의 출생 비밀.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이건 가족 비극, 변호사가 외쳤다. 하지만 나는 차분히 말했다. 비극은 시작이에요. 당신들의 선택이 만든? 민준이 증인으로 나왔다. 지은이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할인과 내가 그의 말에 관중이 웅성거렸다. 판사는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나를 재판하고 있었다. 재판 후 나는 감옥으로 갔다. 아니,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회봉사,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복수가 싹텄다. 감옥 친구들, 그들의 이야기. 너처럼 가족 배신당한 애 많아. 나는 그들과 계획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 가족 배신 의대가. 캠페인이 퍼지자 내 이름은 상징이 됐다. 책 제의, 다큐멘터리. 하지만 그 속에 어둠이 있었다. 익명의 위협. 내 비밀도 풀릴 거야. 누굴까? 할인의 진짜 어머니?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늙은 여인. 할인의 어머니예요. 당신이 내 딸을 죽였어. 그녀의 눈에 증오가 가득했다. 하지만 박 씨가 나를 버렸어요. 할인을 빼앗았죠에 그녀가 웃었다. 그래서 당신은 복수자인가? 그녀의 말에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순환이다. 끝이 없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내 아픔도 알지만 내 아픔이 더 커. 위협이 현실이 됐다. 어느 날 밤 내 아파트 문이 부서졌다. 침입자. 그는 마스크를 쓰고 칼을 들고 있었다. 박지은, 내가 할인을 죽인 대가 7억. 나는 방어하며 소리쳤다. 누구야? 할인 어머니 시킨 거? 그가 웃었다. 아니, 가족이야. 내 아버지. 충격. 아버지가? 나는 칼을 뿌리치고 그를 제압했다. 경찰이 왔을 때 그는 달아났다. 하지만 증거를 남겼다. 아버지의 명함. 나는 아버지를 대면했다. 왜요? 나 죽이려 한 거예요. 그는 울었다. 아니. 보호하려 했어? 내가 너무 깊이 빠졌으니까 보호. 그게 살인 시도인가? 아버지, 당신들은 항상 그렇게 해요. 나를 위해 망치죠. 그 사건 후 나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삶을 되돌아봤다.
어린 시절의 나, 웃던 할인. 언니, 같이 놀자. 그때는 순수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오염됐다. 제주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작은 카페 일, 책 쓰기. 제목은 배신의 그림자.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민준의 편지. 지은아, 용서해. 나는 여전히 사랑해, 사랑. 그게 무슨 의미? 나는 답장을 썼다. 사랑은 배신으로 끝났어. 하지만 내 아이를 생각해. 할인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는 임신한 새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제 가족이야.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 돌아와 서울. 나는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다. 가족 재회. 아버지, 엄마, 나의 테이블 위에 할인의 유골함. 이게 우리 가족의 끝이에요. 엄마가 울었다. 지은아, 그만해. 우리는 후회해. 후회. 그 단어가 내 안을 흔들었다. 그럼 왜 안 고백했어요? 왜 나를 밀어냈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는 내가 할인을 미워할까 봐. 하지만 그게 실수였어. 실수. 모든 게 실수였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민준과 그의 여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 할인의 어머니. 모두 모였네. 이제 진실을 말할게. 그녀가 내민 서류. DNA 검사. 할인은 지은의 이복 언니가 아니야. 오히려 지은이 할인의 이복 동생. 뭐. 세상이 뒤집혔다. 원장의 거짓말.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와의 아이는 나였어. 할인은 그냥 입양아. 그녀의 말에 아버지가 무너졌다. 맞아. 지은아, 미안해. 할인을 보호하려다 너를 희생시켰어. 트위스트.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나는 할인을 죽인 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 아니, 여전히 내 선택이었다. 하지만 증오의 뿌리가 흔들렸다. 왜 이제야? 나는 속삭였다. 엄마가 안아왔다.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줄래? 그 포옹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트위스트 후 내 삶은 재구성됐다. 아니, 파괴된 조각을 맞추는 과정이었다. 가족은 변했다. 아버지는 작은 상담소를 열었고 엄마는 나와 함께 상담을 받았다. 지은아, 우리는 내가 필요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다. 민주는 떠났다. 그의 새 가족과 함께. 나는 그걸 보며 자유를 느꼈다. 이제 나 혼자서도 소셜미디어 캠페인은 계속됐지만 방향이 바뀌었다. 가족 치유. 배신에서 용서로. 하지만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다. 밤에 할인의 꿈을 꿨다. 그녀가 웃으며 지은아, 미안해라고. 깨어나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복수는 정의였나? 아니, 그냥 고통의 연장선. 어느 날 나는 제주로 다시 갔다. 바다 앞에서 할인의 편지를 썼다. 언니,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나도 사랑받을 거야. 하지만 내 빈자리는? 영원의 편지를 불태우며 나는 울었다. 마지막 눈물. 돌아와. 나는 연극을 썼다. 제목 그림자의 딸. 무대 위에서 내 이야기를 풀어냈다. 관객들의 박수. 그 속에 가족이 있었다. 아버지의 미소, 엄마의 눈물. 마지막 장면, 나는 무대 중앙에 서서 말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치유의 시작. 커튼이 떨어졌다. 세상이 변한 건 아니지만 내 안의 세상은 변했다. 그러나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민준의 전화. 지은아, 우리 아이, 내가 아빠가 돼줄래?
그의 여자가 떠났고 아이는 할인의 유산처럼 느껴졌다. 나는 망설였다. 생각해 볼게. 그 선택이 또 다른 후과를 낳을 테지만 이번엔 후회 없이 가족의 배신에서 시작된 여정은 용서의 문턱에서 끝났다. 하지만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복수의 문, 치유의 문.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밝고 따뜻하게. 이제 내 차례야.